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연자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 잠시 목이 많아서. 간단하게 우선 저거부터 알려드리면 오늘 어제 그 한국에 만났던 두 분은 잘 되었습니다. 잘 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어제 한 분이 오랜만에 30대 분이 한 설날 전인가요? 설날 전에 저한테 상담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들이 자기 뭐 친척이나 동생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믿을 만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아마 다음 주에 그분하고 화상 통화하실 분이 제가 결혼시킨 신부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이고,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저는 했냐면, 제일 첫 번째 그 여성분을 소개하고 그 여성분하고 남자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언니나 그 언니 남편분이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저는 간섭하기 시작하면 아예 진행을 안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뭐 저한테 친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여성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믿을만한 게, 남자분이 저하고 인연이 된 지가 거의 아마 한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러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들어오다가 한 4년 전에 아마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그 여성분을 만나시고, 중간에 또 그 남자분도 한 다른 여성, 코로나 때 다른 여성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깨졌죠. 깨지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기다리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셨고, 그래서 지금 딸 하나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제 딸이 보니까 이제 한 3살, 4살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엄마를 꼭 빼닮았어요. 딸 동영상도 저한테 이제 보내와서 이제 남성분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혀 제 스타일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성분도 아마 우리 신부님 친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억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제 뭐 자기 동생을 저희 회사에 소개시켜달라는 신부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뭐냐면 그 신랑분한테 함부로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 자기 동생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 동생이 한국에 가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 신랑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동생 신랑은 나이가 얼마나 해야 된다, 지역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전 그냥 네가 알아서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게 낫죠. 그러고 나서 서류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하고, 이번 주에 총 아마 지금 화상 통화를 해야 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간단한 우리 회사에 흘러가는 이제 그 얘기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케이스가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왜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 나름은 이제 도움을 받고자 이제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자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동의를 했대요. 자기가 동의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남자분이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모자이크 돼가지고 음성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거를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가 싶다는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보니까 꽤 이제 많이 조회수도 나오고, 그 회사 자체가 꽤 큰 이제 회사더라고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예전부터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상호를 바꾼 회사예요. 상호를 바꿨고, 회사 자체는 10여 년 이상 된 회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또 상호를 바꿔서 이제 하는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A라는 한국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 베트남에 오니까 그 이제 B라는 이제 한국 에이전시 사장이 모든 행사를 총괄하고 대행하더라 하더라고요. 보통의 이제 뭐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자기는 A하고 B하고의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뭐 A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 사장은 뭐 자기가 이제 뭐 오다를 주는 이제 뭐 그런 협력업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베트남에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A라는 회사가 모회사고 B가 자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B가 모회사가. 그죠? 자기도 오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혼자 들어왔는데, 베트남에 오니까 그런 자기와 같은 신랑이 한 6명이 그때 이제 들어와서 호텔에서 이제 한 50명 정도 맞선을 봐서 3일에 걸쳐서 이렇게 다 매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생에 이제 담생공원이라고 여기 이제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약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 전날 밤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6명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붕따오로 놀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뭐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회사의 그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데, 베트남 신부하고 이제 뭐 계속 카톡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카톡을 보내도 별로 대답도 없고, 또 그리고 아침에 절대로 먼저 카톡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침도 한 베트남 시간으로 거의 한 10시, 11시 되면 자기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저는 뭐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한국, 여기 베트남 시간으로는 뭐 한 6시 정도 되니까 문자를 보내놓으면 한국 시간으로 거의 뭐 한 12시 가까이 되어 점심 먹을 때쯤 되고 이제 확인하고 뭐 답 문자 조금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은 뭐 이제 한국어 학원 간다, 한국어 이제 공부하러 간다, 이제 뭐 세종학당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고 이래가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도 여자가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만을 할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이제 여자 쪽에 별다른 이제 그게 없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위약금 부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가 이제 한 몇 군데 기숙사를 쓴대요. 그러니까 뭐 1기숙사, 2기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많은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이제 한 군데 기숙사에서는 다 이제 그걸 못하니까, 예전에 저도 뭐 한 3군데 기숙사를 썼게 됐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그 신부들을 이제 관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 그나마 이제 그런 거를 봐서는 그 회사 자체가 규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관리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그 신부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걸 이제 그 회사에서 발견을 했대요. 발견을 해서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아이 그렇구나 이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그냥 볼 것이 왔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재진행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진행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재진행 하러 가서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 이렇게 걸러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이 회사를 믿을 만하구나 뭐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진행을 하러 가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래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는 첫 번째 갔을 때 그 여자가 이 회사에서 모집해서 관리해주는 신부인 줄 알았대요. 가니까 한 5, 60명이 와 있으니까, 이제 단체 맞선이지. 이거 자체도 불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5, 60명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가니까 이제 7명이나 가는 8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재진행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만 재진행이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다 재진행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신부가 한 20명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제 20명이 있는 신부 선택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게 재진행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되더래요.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온 신부들이 다 마담 집에서 온 신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마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우리 회사하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이제 온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부님이 기숙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회사나 뭐 다 이제 그 업체들 영상을 쭉 보면요, 그 기숙사만 또 위탁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고, 쭉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신부님이 뭐 남자친구가 있다, 뭐 신부가 또 바람을 피워서 한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보니까 신부가 여자가 있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퇴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시고 남자분들이 이제 밑에 댓글을 보면 거의 90% 이상의 댓글은 업체 결혼해서 업체가 이렇게 걸러주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 뭐 근데 다른 업체는 걸러주지도 않고 뭐 그거를 남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장이 뻔뻔하게 그 얘기 합니다. 신부 그냥 파토나고 나면 마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럼 이제 그 신랑이, 그럼 마담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자기들은 모른다.
그 이후에는. 이게 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담집 가면 마담들이 그 신부를 이 여자는 안 되는 여자니까 신부로 돌려보내냐? 안 그래요. 다른 회사 또 한국 남자한테 또 소개를 하죠. 그럼 이게 물론 그 당사자가 잘못한 거죠. 그 신부가 제일 잘못에 제1의 잘못이 있겠죠. 그 여자가 뭐 바람을 피웠던 또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했던 그 여자가 제일 첫 번째 잘못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고. 마담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마담하고 계속 거래를 해요. 아직 처음부터 그 마담하고 계속 거래를 했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또 그 마담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또 보내요. 근데 또 계속 거래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근데 이거를 걸러내니까 이 회사는 문제가 없다? 글쎄요. 저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마담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그 회사가 문제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를 오픈을 안 한다. 왜 오픈을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전시들이 이제 해봐야 그게 별반 이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하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얼굴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고 말할 때부터 제가 왜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됐냐는 것도 저는 첫 번째가 마담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하는데 그 사장은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하면 일을 못 하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마담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힘이 들죠. 그리고 그걸 이제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기까지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년까지만 해도 마담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칼 들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죠. 이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 있는 업체도요.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나 마담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를 소개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해서, 나 오늘 요 달까지만 당신하고 거래하고 다음 달부터 저 다른 사람하고 거래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이제 소개를 했는 그 여자들이 묶여 있잖아요, 베트남에. 그러면 이거를 묶여있으면 해코지를 하죠. 해코지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한테 그런 이제 부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담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걸 돈을 안 주고 이제 끝내려는 한국 사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싸움이 터져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가 자기가 A라는 마담하고 거래를 하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 A라는 마담하고 이제 버리고 다른 B나 C라 새로운 마담하고 거래하고 싶다.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4명 내지 5명의 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의 여성은 베트남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다른 업체로 한다? 안 쉽죠. 그럼 마담들이 가만히 안 있죠. 진짜 뭐 칼 들고 돌아서 협박하는 마담도 있습니다. 왜냐? 걔들 입장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걔들 입장에서도 자기 이제 생존권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부분의 그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마담하고 일을 한다고요? 그 마담은 이 마담하고 관계가 없나요? 다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사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를 그만두고 새로운 거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마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성들하고 국제 결혼을 하면요. 가장 큰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한국 사장?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 한국 사장은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뭐 하는 게 뭐 그냥 소리 오면 신랑한테 전해주고 뭐 신랑한테 계약금 받고 가고 뭐 이런 거지.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뭐 베트남에 있는 업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 번 들어올 때 한 3명에서 5명 이상씩 들어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돈이 되니까. 근데 그냥 뭐 보통의 한국 사장들은요, 한 달에 한 명, 뭐 2달에 한 명, 좀 심한 사장들은 뭐 5, 6개월에 한 명 데리고 오는 사장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냐? 에이전시가 한국 사장보다는 힘이 세죠.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사장은 자기 혼자 켜봐야 한 달에 한두 명 데리고 오기가 힘든데 에이전시들은 한국에 있는 사장들을 모아서 여기 있는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담이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선우를 가리기는 조금 그거 한데, 근데 제가 막 일이 딱 터져가지고 막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는 마담이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해서요. 신랑 많은 놈이 장땡이에요. 신랑 많이 데리고 오는 놈, 장땡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업체들하고 일을 베트남에 이제 한국에 현지 에이전시를 할 때 한 달에 7명, 8명씩 데리고 온 한국 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해요. 공항에 나갈 때도 다른 사장들은 그냥 우리가 타는 승용차에 그냥 승합차에 타고 오면 되지만 그 사장은 따로 벤츠를 불러서 따로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지금 뭐 기숙사에 있는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해결하면 물론 뭐 이것도 해결 안 하는 것보다는 해결을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달을 만나고, 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3달 만나보고 이제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 2-3달 안에 이제 문제 있는 신부들을 이제 걸러낸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걸러내는 신부가 열에 한둘이면요, 못 걸러내는 신부는 그 외에 몇 배는 됩니다. 거의 몇 배는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기숙사에 있는 신부들이 뭐 서로를 뭐 우리 왜 쉽게 말하면 뭐 오감시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처럼 서로 감시하게 해서 뭐 이제 이거를 밝혀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요, 하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기숙사에 이제 아가씨들이 많을 땐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기숙사 하나에 한 30명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80명, 90명 정도의 신부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이게 기숙사에서도 편이 나눠요. 기숙사에서도 편가르기가 돼요. 그러면 이쪽 편이 저쪽 편을 감시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쪽 편이 자기 편 안에서는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뭐 생일이나 만약에 이제 신랑들이 와서 기숙사 친구들 저녁이라도 내가 살게 하잖아요. 나오는 애들만 나와요. 다른 친구들은 안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숙사 방을 막 섞어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방법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제 뭐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그 아가씨들이 다 여기저기에 있는 마담들을 통해서 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아가씨들 문제가 있으면 잡아서 보낸다. 그러면 그 잡아서 보내는 아가씨들은 또 마담을 통해서 또 다른 회사를 가고, 그러면 다른 회사에 문제가 있는 아가씨는 또 마담을 통해서 이 회사로 또 온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원지가 오염이 됐는데 좌우에 상류에 있는 물에 수원지가 오염이 돼 있는데 그 수원지를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밑에서 정화조를 묻고 뭡니까 필터를 갈고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냐고요.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도 재진행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재진행 자체가 아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뭐 그냥 자기가 그런갑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앞에 마담이 소개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신부도 그 마담한테서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만 이상한가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그런 이제 꽤 많아요. 그런 이제 아가씨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거 했다. 우리 회사도 열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그런 남자 문제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마담하고 그걸 안 하니까. 왜 저는 참 답답해요. 한국 사장들이 왜 마담을 중간에 끼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신부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요. 바람이 났어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담들이 여자 장사를 해요. 그러면 몸을 막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신랑이 버젓이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억울하거든요. 억울해가는 거예요. 자기 나이 이제 아직 어린데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억울해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마담이나 그 주위에 관리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뭐, 너 좀 있으면 이제, 한국 가면 이제 나이 많은 늙은이들하고 뭐 사는데, 야, 여기 있는 동안에 베트남의 젊은 애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좀 논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게 똑같아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아냐. 뭐,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두 번째.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각 회사의 이제 에이전시는요. 한국에 만약에 뭐 10개 회사면 10개 회사, 20개 회사면 20개 회사에 계약이 다 다르고 이제 받는 대금이 어떤 식으로 받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이전시는 한국에 있는 사장들한테 뭐 돈을 이렇게 저렇게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의 것까지는 안 돼요. 그럼 돈에 대한 결정권은 한국 사장이 갖고 있는 거니까 또 비싸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이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신부들한테 줄 돈이 제대로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이 생각하기에는 신부집에 뭐 500이든 600이든 이 돈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도 마담들한테 자기가 줘야 될 돈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 돈에 대해서 주면 돼요. 그럼 마담들도 뭐 좀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또 뭐 잔돈이나 뭐 그러겠지. 근데 안 주고 네가 알아서 신부한테 받아가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한테 뭐를 돈을 주면 그 돈을 또 뺏어가야 돼. 또 그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방법으로 여자들을 활용해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제가 이 아가씨가 괜찮아서 이뻐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아가씨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의심하는 신랑들이 있어요. 혹시 이 여자 나하고 깨고 다른 남자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러 매칭을 깨고 또 남자들한테 또 재진행비를 받아서 또 수익을 잡는 그런 또 회사도 있대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마담이에요, 마담. 마담하고 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그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누구 이제 국제결혼 피해 입으신 이제 뭐 그런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라오스나 미얀마에 꽤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업체가 아니래요. 그래서 돈 안 받는데요. 그러고 뭐 여성분을 그냥 소개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저 있잖아요. 저의 사촌, 그러니까 고종 사촌이죠. 저희 고모의 아들이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저 소개 안 합니다. 뭐 심하게 고모가 야야 돈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 잘 살고 못 살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구독자하고 카페 회원이어서 도와준다. 돈 안 받고. 또 뭐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유명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뭐 봉사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봉사하신대요, 자기는. 그러고 유명하시잖아요. 20몇 년 전부터 뭐 국제결혼 피해 뭐 센터인가? 거기 자기 피해 입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대리 소송해주고 뭐 또 그리고 최근에 그 무슨 탐사 뭐 유튜버 뭐 이런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 여자를 뭐 만나가지고 잘못되고 이런 거를 막 자기들이 탐정 뭐 그런 하듯이 막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친동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브로커잖아요. 그 사람 다 돈 받아요. 다 돈 챙깁니다. 뭐 시큰 일 봐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되니까 뭐 지참금이다. 지참금을 다른 회사보다 몇 배를 요구를 하더라고. 그럼 그렇죠. 그럼 지참금을 신부한테 직접 주시라고. 또 그래가 직접 주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뭐냐, 라오스에 그분이 살고 계시니까 이제 뭐 그분도 이제 뭐 꽤 유명한 뭐 유튜버시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이제 신부한테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중매를 공짜로 이제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 돈 들어요? 그럼 당신이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냐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돈 안 받고 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시죠? 중매를 잘 쓰면 뭐 술이 썩지 않아요. 잘못 쓰면 빤 미셔야 되라. 제가 봐서는 빤 맞을 확률이 술 얻어먹을 확률에 몇 배 넘어. 중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이 남자의 장점을 막 부각하고 이 여자의 장점을 부각해서 둘이 만나게 해야 되지. 이 남자의 단점을 막 이야기하고 이 여자의 단점을 막 이야기해서 둘이 만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내가 만나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던데 서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중심 선 사람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받고 해준다고요? 그 말을 믿은 자체가 나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그런 얘기하면 자기는 상당히 순진하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피해를 받았다는 얼굴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그 말을 왜 믿냐고요. 피해자 국제결혼 피해자 센터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다 피해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뭐 생기는 게 있는데? 생기는 게 있죠. 그 합의금 중간에서 삥땅하고 또 그 신랑들 다른 업체 자기가 이런 업체 말고 잘하는 업체에 있으니까 하면서 보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자기가 국제결혼업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국제결혼업 영상을 막 올리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여기 캄보디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 그래봐야 이제 회원수 10몇만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10,000, 20,0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국제결혼이 한다고 해서 이게 100만짜리 회원에 조회수가 터져가지고 100만회가 나오고 200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 사람들이 빨랐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하겠어요. 이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 회사에서 여행이나 이런 거 지원받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게 뒷광고잖아요. 다른 게 뒷광고인가요? 그 회사에서 신랑들한테 뽀찌 받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소개해주고 150만원, 200만원씩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1,000만원 받아가면 대단한 범죄자고 150만원 받아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게 뒷광고예요, 그게. 그거 하다가 날아가는 유튜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괜찮아요.
저한테 뭐 그런저런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안 합니다. 왜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200을 주면요, 내가 신랑한테 200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아니면 인원수로 치우든가. 그런 거 믿으시고 뭐 어리숙한 척하게 가면서 예? 통수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뭐 자기 친구 소개했다고, 우리 친구인데 그런 사람도요, 저한테 뒤에 연락 와가지고요, 사장님 뭐 제가 이렇게 친구들 한 명씩 보내면 뭐 100만원 150만원씩 좀 뒷돈 좀 챙겨주셔 하는 신랑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리고 마담들하고 일하는 회사하고는 하지 마세요. 아니,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건물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다고 지랄을 한들 건물이 깨끗해지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